그 문제를 봤을 때 이거를 이제 구하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6이라고 나오면 심리적으로 그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걸로 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미지수가 다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게. 그리고 합이 1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쓰면은, 이제 우리도 본인도 뭔가 많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질 거란 거야.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본능적인 감각이 든다는 거지. 아, 이게 나오면 한 25번쯤 될 것 같은데. 확통 세 번째 문제, 3점짜리.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적고 있으면, 아, 내가 지금부터 뭔가 도전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좀 핵심적인 게 뭐냐면, y라는 이 확률 변수가 이제 되게 좋은 문제예요. 이게 제곱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확률이 같대요. 이 확률이 같대요. 이렇게. 그때는 이 생각을 꼭 하셨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꼭.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식으로 쪼개면 진짜 피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 진짜야.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37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해도 37이 나와요. 치열한 전투를 다 하고. 엄청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인슈타인처럼 막 사원 연립 1차 방정식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2번을 했지만 여러분 저 2번 체크한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특수한 그 상황이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을 보시면 11번. 요거는 좀 반대야. 이건 뭐냐면 이거는 좀 일일이 할 필요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지만 이 세 개를 더하면 몇이죠?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1이잖아요. 그럼 2a 플러스 2b가 1이거든요. 그럼 a 플러스 b가 2분의 1이고 그럼 b를 a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어쨌든 a 플러스 b가 2분의 1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1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a로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곱의 평균이란 얘기는 뭐냐면 얘를 제곱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제 피의 대가, 처절한 대가, 그때 그 식의 연산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곱의 평균은 확률을 제곱하는 게 아니라 변수를 제곱한 거고 확률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곱해서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A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데 그 1차식이 얘랑 같다. 그럼 A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는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아까 체크하는 문제가 몇 번이었죠? 새끼가. 네. 15번. 나도 15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왠지 그게 아니라 유정 씨가 이거 체크를 이렇게 밑에 조그맣게 해 놓으셔가지고 이게 저 분명히 15번 체크하라고 한 것 같은데 체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했는데 네.
여기 이제 확률 밀도 함수로 가면 그 적분값이 1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적분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P, X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집중해 주세요. 이게 A 3-X다. 거의 온 거야. 지금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진짜로. 왜냐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넓이로 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 A일 때의 확률은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PX는 A는 뭐예요? 좋아요. 0이 되는 거죠. 왜냐면 A 딱 그 확률이 없다니까? 제 몸무게 몇 킬로인 것 같아요? 제 몸무게가 여러분 94kg이에요. 저 장난 아닙니다. 거의 그냥 머리가 굉장히 일단 몸무게 중에 많이 차지하고. 왜냐면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여기 이 체중계가 있으면 누워서 머리만 재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갑자기 궁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체중계에 머리만 딱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보기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이거 뭐 때문이지 해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재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머리만 딱 재봤을 때, 왜냐면 저는 90kg 밑으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10년간 10년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필요 없네. 제가 어쨌든 운동을 이제 안 하게 된 그 순간부터는 계속 90kg 유지했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 그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94kg인 사람이 있냐? 한 명도 없어요. 94kg이 딱 나오는 사람은 없다고. 94.1도 없다고요. 정확히 그 몸무게는 없다고. 왜냐면 올라갔을 때 한숨 한 번 쉬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게 무슨 변수다?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몸무게가 94kg인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어. 그게 연속 확률 변수다. 그러니까 PX는 A는 0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범위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PX가 94부터 96까지 오는 이 확률을 구할 때는 뭘 구한다? 이 넓이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걸 F라고 한다면 정적분으로 구한다는 거지. 94부터 96까지 FX를 적분해라.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봐보세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게.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적어야겠어요? X부터 3까지 그 확률 함수 FX를 적분하면 그때 나오는 게 이거라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적었어요, 이미? 이거 말이 안 돼. 아무튼 뜻은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정적분의 정의로 적으면 이게 정적분의 정의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정적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제가 이때까지 풀었을 때는 선생님처럼 푸는 새끼는 처음 봐요. 왜 선생님 갑자기 여기서 정적분을 쓰시죠? 아니, 요즘에는 쉬워지면서 확통이 이게 직선으로 나오거든.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는데 누가 인티그럴 씁니까? 그냥 이게 y는 2분의 1x면 그냥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면 되죠. 근데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정적분입니다. 이게 곡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확률 함수를. 그러니까 미분을 해야 돼. 미분하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fx가 돼. 여기 얘기 미분하면 마이너스 a. 그러면은 fx가 a다?
처음부터 알 수 있었지, 사실. 왜냐면은 이 확률을 구했는데 그 확률에 대한 함수가 x부터 3까지 구한 함수가 1차 함수라면 확률 함수는 상수 함수인 거야. 왜냐면 얘를 미분한 게 확률 함수니까. 그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A로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의역이 지금 뭐부터 뭐까지예요? 0부터 3이니까 이 넓이가 몇이라는 거야? 확률은 총 넓이가 항상 몇이 되죠?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0부터 A까지 A가 3분의 1이다. 그러면은 0부터 3분의 1까지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이 넓이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9분의 1이 여러분 정답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념이 약간 부족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확률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선으로 그린다고. 그 다음에 이 넓이가 1인 걸로 문제를 풀어서 A 값을 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연속 확률 변수는 뭐가 특징이다? 정적분으로 확률을 구한다. 딱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 나오면 정적분식 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직선이면 정적분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 제가 꼭 알려드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넘겨서 왔으나 아니 아무튼 다 풀어보셔야 되는데 진짜 너무 중요한데 특히 지금 21번이나 26번은 진짜 너무 소중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좀 21번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사각형으로 9개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3개를 색칠할 때 나타내는 모양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어진 거야. 지금 핵심이 뭐라고요? 이어진 거다. 이어진 거다. 그러니까 유형 1이랑 유형 2는 이어진 거고 유형 3은 유형 1도 아니고 유형 2도 아닌 거는 떨어진 거.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구하면 3번은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x가 1인 거는 이제 여기다 이제 체크하는 거지. 여기 x, 여기 px. 지금 이거는 이산확률 분포표, 확률 분포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 1, 여기 2, 여기 3, 여기 째끼러.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 3개에다가 확률만 딱 구하면 정답이야. 딱 일단 정신 차리고 이걸 먼저 그려야 돼. 여기까지 그리면 그래도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개수 잘못 세면. 근데 여러분 일단 좋아요. 지금 9개의 사각형 중에 몇 개를 선택한댔어요? 3개를 색칠한댔죠. 그럼 전체는 9C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체는 9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셀 필요가 없다는 거지. 유형 3은 셀 필요가 없어. 왜냐면 유형 1과 유형 2를 제대로 센다면 유형 3은 전체의 개수에서 전체의 확률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하겠죠. 이거를 빡세게 제대로 세야겠다. 이걸 제대로 세면은 이제 된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9C3은 여러분 몇이죠? 84인가요? 84였던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84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는데 맞겠지. 그럼 이 84 맞는데 붕씨 넘어갔어야 되는데. 자, 84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 거는 몇 개다? 6개라는 거 알 수 있어. 땅땅 이거는 6개. 자, 그 다음에 기역자, 니은자 그 모양을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 모양. 그러면 여러분 끊어서 생각해 볼게요. 끊어서 이 모양은 몇 개 나올까요?
다 아시죠? 이 모양 4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모양은 몇 개 나오겠어요? 4개 나오겠죠? 이 모양도 4개 나오겠죠? 이 모양도 4개 나오겠죠, 지금. 그러면은 총 몇 개가 나와요? 16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약간 신중해야겠지? 근데 어쨌든 여기는 얘랑 얘가 아닌 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2를 빼면은 62가 된다. 그러니까 문신 같은 문제다. 자기가 직접 이걸 해보려고 하면서 확률 분포표 딱 그리고 시작하면 아까 근데 제가 여기 밖에서 두 분께 말씀드렸는데 EX 구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만 써요? 평균은 평균인데 얘는 이산확률 분포에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구하라고 한 거에서 이미 이산확률 분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균은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는데 이건 어디서만 써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100% 연속. 이거 나오면 이거 확률 분포표 그려야겠다. 그래서 저렇게 딱 여러분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확률이 어렵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왜냐면 여러분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아실 텐데 이제 미적이 없어지고 확률로 일원화돼서 그 수능은 이제 확률로만 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2년 뒤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2년쯤 더 공부하시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확률을 잘 하시면 2년 뒤에 수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미적 하신 분들이 재수를 못 해요. 왜냐면 미적을 한 사람들은 확통을 해야 되는데 확통이 이제 예전에 제가 볼 때 여러분 저가 이제 액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 연식이. 근데 제가 수능을 볼 때는 미적도 보고 확통도 보고 기하도 보던 시절이었어요. 문과 이과가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확통 문제가 진짜 엄청 어려웠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아니야. 뭐 그래 지금처럼 뭐 수학을 좀 어려워하면 확통, 수학을 뭐 잘하면 미적, 둘 다 아니면은 기하. 뭐 이런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확통이 미적보다 어려웠다니까. 확통이 미적보다 어려워서 확통 문제 나오면 막 눈가 아주 돌아갔죠. 진짜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아마 바로 틀리실 수 있을 건데 어쨌거나 26번 보시면 26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흐름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샘플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년 뒤부터 확통을 보기 때문에 약간 예시 문항처럼 30번이 이때까지의 흐름과 다르게 좀 약간 창조적인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째끼로 갖고 있어요. 물론 틀리겠지만 이런 예상은. 근데 이제 그 26번 같은 이런 고생대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꼭 풀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어느 지역에 5개의 관광지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다. 째끼로. 근데 P 지점을 출발하여 A, B, C, D, E를 5개 지역 모두 이 부점 할 때 한 관광지를 방문할 때마다 14,000원? 14,000원씩 요금을 부과하여 각 관광 코스별 관광 요금을 결정하였다. 그러면은 P, A, B, E, Q는 세 군데 들렸으니까 42,000원 내야 되는 거죠. 관광 코스의 요금을 확률면수 X라고 할 때 확률면수 1000분의 오케이. 알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상황을 딱 보시고 통찰력 있게 보셔야 돼요. 약간 감정이입이 필요합니다. 바로 보자마자. 여러분 제일 볼만한 관광지는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관광지 저기 회사면 제일 볼만한 관광지는 몇 번으로 아시겠어요? 제일 하이라이트. 예를 들어서 그 롯데월드로 치면 그거 있잖아. 그 뭐죠?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유성열차? 해석특급. 하여튼 뭐,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저 잘 모르는데.
근데 그런 열차는, 아니, 그런 거는 어디다 배치하겠어요? 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배치하면 망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요. 여기다 하이라이트 배치하면 다 14,000원만 내고 집에 갈 건데. 근데 여기다가 배치하는, 이거, 지금 이런 감정이입이 필요합니다. 진짜야, 이거. 진짜 필요해.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배치한다면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얘기했을 때 세이씨가 사장인데 직원이 유성 열차를 여기다 배치해 놓으면 그 직원은 바로 해고해야 된다는 거야. 아, 얘 말이 안 되는 애구나. 그러니까 근데 걔 대답을 들어보니까 아니요. 여행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여기 아닌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걸 여기다 배치했어요 하면은 너는 저기 공무원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배제해야겠죠. 자, 어쨌든 지금 이 구조를 보시면 한 군데를 이게 X가 지금 14,000원인데 14,000원 여기 X가 14,000원이다. 한 군데만 들리면 14,000원, 두 군데 들리면 28,000원, 세 군데 들리면 42,000원. 어떻게 해야 되죠? 56,000원, 70,000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일 많이 부경하면 70,000원이 돼요.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런 거 있잖아. 봐봐. 이게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 요 A, B, C, D인데, A, D, B를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이제 이분이, 저 궁금해서 저도 한 걸. 이게, 알게 되는 거지. 이거는 정말 똥멍청이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군데만 구경을 하는 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E는 무조건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B, C, D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제일 낮게 볼 수 있는 게 14,000원, 28,000원 없고 42,000원 볼 수 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봐봐. 정우 씨 이해되나요? 근데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 못 풀게 나. 이게 예전 제가 수능 볼 때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니까. 이런 문제들은 쉬운 게 보면 막 갑자기 관광 코스 나오고 이러면은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얘는 기본값으로 잡아놓는다. A랑 E는 무조건 보는 거다. 그 다음에 위의 경로로 가서 B, C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세 군데 중에 선택을 하는 거니까 B, C 그 다음에 B 하나 그 다음에 이 위쪽 경로로만 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여기를 들렸다가 가는 거 쿠션으로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하면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지금 여기 그렇게 해가지고 총 관광 코스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세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좀 제가 정확하게 적어드릴게요. 관광 코스가 나오는 거는 B, A, E는 무조건 잡히는 거예요. B 하나만 잡힐 수도 있고. 오케이? C나 D 중에 하나를 잡을 수는 없어요. 지금 한 개를 잡을 때를 먼저 합니다. 그럼 두 개를 잡을 때는 B, C. 왜냐면 C, B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 D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C, D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를 잡으면 다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B, C, D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서가 다르면 그걸 다른 걸로 볼 거냐 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지금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 구조가 뭐죠? X가 금액이죠. 돈이죠. 그러니까 3개일 때, 2개일 때, 4개일 때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확률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풀어보시고 넘겨서 좋아요. 여러분 30번 문제를 잠깐 보시겠어요? 30번 문제.
30번 문제가 제가 아까 설명한 그 문제입니다. 확률 밀도함수로 나왔을 때 확률이 계산되는 거. 그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gx는 px가 0부터 x까지다. 이거는 지금 fx가 지금 여러분 나와 있죠. b라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가 0부터 a까지를 갔는데 여러분 요거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랬어요. 요거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 근데 gx가 이거래. 오늘 수업의 거의 주제였는데 지우고 쓸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쓴다고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은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정적분으로 계산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바로 이렇게 봐야 돼. 여기 x라고 적히지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지금 그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fx가 근데 b랬어요. 그럼 fx가 b면 얘가 뭐로 바뀌어요? b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bx가 gx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 푸실 때도 확률 계산할 때 정적분으로 바꿔서 푸는 거를 염두에 두셔서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까지 다 푸신 다음에 여러분 화요일 날 모르는 게 있으면 여기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다 물어보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시간을 내서라도. 아니면은 선생님 세 명이 이렇게 밀려 있으면 선생님 저는 몇 시에 올게요. 몇 시에 올게요 해서 그날 다 지금부터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